저 혼자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휴대폰 화면을 보는 내 손이 떨렸어요.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현우 오빠가 5년 전부터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어요. 그 여자 지금 임신 7개월이에요. 제 동생 수진이가 보낸 문자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결혼 15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현우는 아까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갔어요. 저녁 8시에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어제 우연히 봤어요. 형부가 임산부 옷 파는 매장에서 여자랑 같이 있는 거. 그 여자 배가 엄청 나와 있었어요. 형부가 그 여자 배를 쓰다듬으면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미안해요 언니. 사진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카톡으로 사진이 왔어요. 현우였어요. 틀림없었어요. 회색 코트, 어제 입고 나간 바로 그 옷. 그리고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긴 머리 예쁜 얼굴, 그리고 불룩한 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5년이요. 5년 동안이나요.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많았어요. 3년 전부터 현우는 야근이 늘었어요. 주말 출근도 잦았고요.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녔고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갔어요. 제가 물어보면 회사 일 때문에라고만 했어요. 저는 바보였어요. 그냥 믿었어요. 현우가 스타트업 CEO니까 바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언니 더 알아봤어요. 그 여자 이름은 미나예요. 현우 오빠 회사 직원이고요. 28살이에요. 그리고 언니 수진이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형부가 그 여자한테 아파트를 사줬대요. 강남에. 3년 전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나오는데 눈물도 났어요. 강남 아파트요. 우리는 아직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제가 우리도 집 좀 사자고 했을 때 현우는 회사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아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는 강남 아파트를 사줬다고요. 그날 밤 저는 레스토랑에 가지 않았어요. 현우한테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집에서 현우 서재를 뒤졌어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찾았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진 서류 봉투.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DNA 검사 신청서가 들어있었어요. DNA 검사 신청서요.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았어요. 신청 날짜가 2주 전이었거든요. 그때 현우가 집에 들어왔어요. 지원아, 왜 전화 안 받아? 레스토랑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 현우가 말을 멈췄어요. 제가 들고 있는 서류를 봤거든요.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는 너무 차분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울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지원아, 그게 설명할게. 설명이요. 5년이나 설명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현우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중요해요.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저는 DNA 검사 신청서를 흔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당신도 확신이 없나 봐요. 그 아이가 정말 당신 아이인지. 현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5년이요, 여보. 5년. 그동안 저는 뭐였어요, 바보 호구.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일 당장 이혼해요. 집 나가요. 현우가 무릎 꿇었어요. 지원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 지금 진심이에요. 5년간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한테 아파트 사주고 그 여자가 애까지 낳는데 지금 와서 용서를 바라요. 그게 사실은 현우가 말을 더듬었어요. 사실은 뭐예요? 어머니가 알고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리고 미나가 애를 낳으면 우리 집안 아이로 키우자고 했어.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 어머니가 미나 만나서 얘기도 했어. 출산 비용도 어머니가 대줬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 박 여사, 저한테 항상 며느리 고생이 많아요 라고 하시던 분. 명절 때마다 제 손을 잡으시며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라고 하시던 분. 그분이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왜 어머니가 손주를 원했어. 우리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잖아. 아, 그렇군요. 저는 이해했어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자궁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그 후로 임신이 어려워졌고요. 시어머니는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며느리 건강이 더 중요해 라고 하셨지만 속으로는 다르셨나 봐요. 그래서 당신들은 저 몰래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미안해, 지원아.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냥 실수였어. 미나는 회사 후배였고 어느 날 술 마시고 그만. 5년이 실수예요. 아파트 사준 것도 실수예요. 그건 어머니가 사준 거야. 미나가 아이 낳으면 조용히 키울 수 있게. 저는 현우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당신들 계획에서. 저는 어떤 역할이었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네가 모르는 척 해주면 좋겠다고 했어. 미나가 아이 낳으면 그냥 어머니가 키우는 것처럼 하고. 미쳤나요? 다 미쳤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바보처럼 그냥 모른 척 하면서 당신애 키우는 거 보고 살라고요. 정신이 있어요. 현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어디가? 친정이요. 당신 엄마랑 당신이 알아서 살아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지원아. 현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뿌리쳤어요. 손 떼요. 역겨워요. 그날 밤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는 자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깨우지 않고 제 옛날 방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오래오래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방문을 열었어요. 지원아, 무슨 일 있어? 엄마 얼굴을 보니까 또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현우 불륜 임신한 여자. 시어머니가 알고 있던 것 5년간의 거짓말.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놀라거나 화낼 줄 알았는데
엄마는 그냥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 저 어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5년이나. 알아, 우리 딸. 엄마가 알아. 이혼해야 되죠. 그렇죠. 엄마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지원아, 엄마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이혼하면 안 돼. 네, 왜요? 증거가 더 필요해. 그리고 돈도 제대로 받아내야지. 저는 엄마 얼굴을 봤어요. 엄마 눈빛이 달랐어요. 평소에 보던 다정한 엄마가 아니라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사람 같았어요. 엄마가 도와줄게. 그런데 지원아, 엄마 말대로만 해야 돼. 알겠지?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무서웠어요. 지원아, 엄마가 누군지 알지? 엄마 직업이 뭐야?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그래, 엄마가 20년 넘게 이혼 소송만 해왔어.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봤어. 지금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진다. 엄마가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그리고 노트와 펜을 가져왔어요. 자, 이제부터 엄마 말 잘 들어. 첫 번째 집에 돌아가. 내 집에요. 그 사람이랑 같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살아야 돼. 당장 나가면 아기의 유기가 될 수도 있어. 재산 분할해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지원아, 엄마 믿어. 일단 들어가. 그리고 평소처럼 행동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어. 해야 돼. 지금은 증거 수집 시간이야. 현우, 휴대폰 내역, 금융거래 내역. 미나라는 여자랑 주고받은 메시지. 그 아파트 계약서. 원본 시어머니가 개입한 증거 다 필요해. 엄마가 노트에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모든 대화를 녹음해. 휴대폰 녹음 앱 깔아. 현우랑 대화할 때, 시어머니랑 통화할 때 다 녹음하는 거야. 그게 증거가 돼요. 당연하지. 특히 상대가 자기 입으로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 결정적이야. 세 번째, 금융거래 내역 다 뽑아. 현우명의 통장 카드 다 확인해. 그 미나한테 돈 보낸 기록,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다 추적해야 돼. 어떡해요? 현우가 알려주지 않을 텐데. 현우 컴퓨터 있지. 집에서 일할 때 쓰는 거. 거기 뱅킹 앱 로그인 되어 있을 거야. 캡처해둬. 저는 엄마를 다시 봤어요. 이게 우리 엄마 맞나요? 네 번째, DNA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사본 확보해. 현우가 숨기기 전에. 엄마,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냥 이혼하면 안 돼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원아, 현우 회사 알지? 스타트업 CEO라며. 그 회사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엄마가 알아봤어. 작년에 투자받았더라. 200억. 지금 회사 가치가 500억 넘어. 현우가 대주주야. 지분 60%. 저는 눈이 커졌어요. 300억 어치가 현우 거야. 그리고 그 강남 아파트 시가 15억이야.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이혼하면 이제 넌 한 푼도 못 받아. 그럼 제대로 준비하면 최소 150억은 받을 수 있어. 재산 분할 50% 위자료 다 합치면. 150억이요. 저는 그런 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지원아,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시어머니 잡아야 돼. 박 여사가 이 모든 걸 주도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돼. 그러면 위자료를 현우한테서만 받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서도 받을 수 있어. 시어머니한테도요?
그럼 불법행위 방조죄, 며느리 인격권 침해, 다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엄마 눈빛이 더 차가워졌어요. 지원아, 엄마가 그 사람들 용서 안 해. 우리 딸 15년간 무시하고 속이고 이용한 거. 제대로 대가 치르게 할 거야.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맞아. 왜 제가 손해를 봐야 하죠? 15년을 그 집에서 살았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명절 음식 만들고 현우 뒷바라지하고 제 청춘을 다 쏟아부었는데 끝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엄마 말대로 할게요. 그래, 우리 딸. 그리고 지원아, 기억해. 지금부터 넌 배우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 연기하는 거야. 알겠지? 네, 엄마.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우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원아, 미안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생각해봤어요. 우리 15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원아, 정말. 현우 얼굴이 환해졌어요.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그 여자랑 완전히 끝내요. 그리고 아이 문제는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사실 저는 속으로 토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웃었어요. 엄마 말대로 배우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정말 고마워, 지원아. 사랑해. 현우가 저를 안았어요.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면서 생각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준비하면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밤 현우가 샤워하는 사이에 저는 그의 휴대폰을 봤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미나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대화 내용을 캡처했어요. 수백 장, 5년치 대화였어요. 은행 앱도 열었어요. 거래 내역을 캡처했어요. 매달 3만 원씩 미나한테 이체한 기록. 3년 전 아파트 구입, 당시 10억 원 이체 기록. 컴퓨터도 켰어요. 이메일을 뒤졌어요. 미나와 주고받은 이메일, 부동산 계약서, 병원 예약 확인서. 다 출력해서 엄마한테 보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원아, 어제 현우한테 들었어. 네가 이해해줬다며 고맙다.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 며느리 미안하다. 사실 내가 알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집안에 손주가 필요했거든. 네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머니, 그럼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말하면 넌 이해했겠어. 그냥 모르는 게 약이야. 미나가 낳은 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넌 그냥 모르는 척만 해주면 돼. 모르는 척이요? 그래. 아이는 어머니가 친척 아이 입양한 것처럼 할 거야. 호적에도 그렇게 올리고. 넌 그냥 현우 아내로 계속 살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저는 웃었어요. 문제 없어요, 어머니.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래, 우리 며느리 착하네. 알지, 이혼하면 넌 아무것도 못 가져가. 현우 재산은 다 회사 명의야. 증명할 수도 없어. 네, 어머니.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엄마한테 녹음 파일을 보냈어요. 엄마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완벽해. 이거면 돼. 조금만 더 기다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현우는 결과지를 숨기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현우 컴퓨터에 PDF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아이는 현우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가능성 0.1%. 거의 없다는 거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그럼 누구 아이예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DNA 결과 봤어요. 현우 아이가 아니래요. 엄마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네. 지원아, 엄마가 미나라는 여자 조사했어. 사립탐정 고용해서. 그래서요. 미나는 현우만 만난 게 아니야. 현우 형 있잖아, 현석이. 현석 오빠. 현우 형이에요. 3살 위, 역시 사업가고요. 현석이랑도 만났어. 그것도 현우랑 동시에. 뭐라고요? 미나는 원래 현석이 먼저 만났어. 3년 전쯤. 그런데 현석이 결혼하니까 현우한테 옮겨간 거야. 그리고 임신했을 때 누구 아인지 몰랐던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웃긴 건 시어머니 박 여사가 이것도 알고 있었어. DNA 검사하기 전부터. 어떡해요? 미나가 박 여사한테 고백했대. 임신 5개월 때. 누구 아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박 여사가 DNA 검사 시킨 거야. 그런데 왜 계속 진행했냐고 간단해. 손주가 필요했으니까. 누구 아이든 상관없어. 그냥 현우 아들로 만들면 되는 거지.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미쳤네요. 다들 미쳤어요. 그래서 지원아,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증거는 다 모였어. 어떻게 해요? 내일 밤 가족 모임 있지. 시댁 식구들 다 모이는. 네, 있어요. 거기서 다 폭로해. 엄마가 옆에 있을게. 엄마도 가요. 그럼 엄마가 변호사 신분으로 갈 거야. 녹음기 서류 다 준비해서.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시댁으로 갔어요. 엄마도 함께였어요. 현우가 깜짝 놀랐어요. 장모님도 오셨네요. 네,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시어머니 박 여사가 나왔어요. 어머, 사돈댁도 오셨네요. 뭔 일이세요? 엄마가 미소 지었어요. 중요한 가족 회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가족이니까 참석해야죠. 거실에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 현우 형, 현석 형수님, 그리고 박 여사. 박 여사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가족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입니다. 모두가 박 여사를 봤어요. 현우네가 곧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제 친척 조카가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거죠. 입양이라고요. 거짓말도 당당하게 하시네요. 어머니, 제가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 말이에요. 진짜로 조카 아이예요. 박 여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당연하지 며느리. 왜? 그럼 친척 조카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사는 분이고요? 그건 왜 그런 걸 물어? 엄마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은주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이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이혼. 현석이 물었어요. 엄마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박 여사님, 그 아이는 친척 조카가 아닙니다.
미나라는 28세 여성이 임신한 아이입니다. 박 여사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그 미나는 현우 씨와 5년간 불륜 관계였습니다. 아파트도 사주고 매달 생활비를 지원했죠. 저는 서류 중 한 장을 꺼냈어요. 아파트 계약서였어요. 이게 뭐야?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현우야, 이게 사실이야.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더 재미있는 건요. 엄마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그 아이는 현우 씨 아이가 아닙니다. 이번엔 박 여사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그건. 박 여사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DNA 검사 결과를. 엄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사립탐정 보고서입니다. 미나는 현우 씨뿐만 아니라 현석 씨와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는 엄마가 현석을 쳐다봤어요. 현석 씨입니다. DNA 일치율 99.9%. 형수님이 비명을 질렀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현석은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3년 전 형님이 미나한테 2억 원 보낸 건 뭐예요? 통장 내역 여기 다 있어요. 저는 은행 거래 내역을 테이블에 던졌어요. 형수님이 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현석을 쳐다봤어요. 당신도. 여보, 나는. 닥쳐요. 형수님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시아버지가 현우와 현석을 번갈아 봤어요. 너희들이 이런 짓을. 박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진정해요. 이건 다 오해예요. 오해. 엄마가 웃었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박 여사님, 당신은 3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나를 직접 만났고 출산 비용도 대주셨죠. 그건... 이 녹음 파일 들어보시겠습니까? 엄마가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박 여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미안하다. 사실 내가 알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집안에 손주가 필요했거든. 네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가 박 여사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알고 있었어. 박 여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요. 제가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모르는 척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라고 했어요. 마치 제가 바보처럼요. 며느리 그건... 아니, 전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저는 일어섰어요. 저는 오늘부로 현우 씨와 이혼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합니다. 엄마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현우 씨 회사 가치 평가서입니다. 현재 500억 원. 현우 씨 지분 60%, 즉 300억 원어치입니다. 현우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 50%에 위자료 50억을 청구합니다. 총 200억입니다. 200억. 현우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그렇게 많이. 많다고요. 제가 웃었어요. 15년을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어요. 제 청춘을 다 쏟아부었죠. 그런데 200억이 많아요. 하지만... 그리고요, 박 여사님. 엄마가 박 여사를 쳐다봤어요.
부인께는 별도로 손해배상 50억을 청구합니다. 50억 나한테. 그렇습니다. 불법행위, 방조, 며느리 인격권 침해, 정신적 피해. 다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말도 안 돼. 박 여사가 소리쳤어요. 내가 왜 돈을 내야 해? 왜냐하면 당신이 이 모든 걸 주도했으니까요. 엄마가 차갑게 말했어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법정에서 보시죠.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현우 씨, 내일 법원에서 이혼 조정 신청서 제출합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지원아, 현우가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피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역겹습니다. 현석, 형수님이 울면서 현석을 때리고 있었어요. 당신도 똑같은 인간이었네. 나는 믿었는데. 시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그 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끝이구나. 엄마와 저는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뭔가를 깨뜨리는 소리 울음소리, 고함소리.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엄마가 말했어요. 잘했어, 지원아.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살면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원아, 넌 15년을 그들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네 인생을 살 차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개월 후 법원에서 조정이 있었어요. 현우 측 변호사가 협상을 제안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합쳐서 100억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200억 아니면 재판 갑니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과한 건 당신들이죠. 5년간 불륜 거짓말 사기. 그게 과한 거 아닙니까? 결국 현우는 합의했어요. 재산 분할 150억 위자료 50억, 총 이식 200억, 그리고 박 여사도 별도로 30억을 배상하기로 했어요.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날 법원 밖에서 현우가 저를 불렀어요. 지원아, 저는 돌아봤어요.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다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미안해. 저는 웃었어요. 현우 씨, 저 하나 물어볼게요. 5년 동안 저랑 있을 때 행복했어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안 행복했죠.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있었으니까. 지원아, 이제 당신도 자유예요. 미나랑 살든 혼자 살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상관없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현우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엄마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어. 네, 다 끝났어요. 이제 뭐 하고 싶어? 저는 생각했어요. 카페 하나 차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도 팔고 음악도 틀고. 좋아. 엄마가 도와줄게. 6개월 후 저는 정말 카페를 열었어요. 이름은 다시 봄. 작은 카페였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꾸몄어요. 책도 많이 놓고 창가에는 화분도 놓고. 첫 손님은 수진이었어요. 제 동생. 언니 카페 진짜 예쁘다. 그치, 언니 요즘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정말이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어느 날 카페에 익숙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형수님이었어요. 현석이 안 해. 지원아. 형수님. 형수님은 저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도와줘서 고마워. 네. 나도 이혼했어, 현석이랑. 당신 엄마 소개로 변호사 선임하고 제대로 받아냈어. 아, 지금은 혼자 살아. 너처럼. 그리고 너처럼 행복해. 형수님이 웃었어요. 이혼할 용기를 준 게 너였어. 고마워. 형수님은 커피를 마시고 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어요. 지원아, 저녁 같이 먹자. 엄마가 쏠게. 좋아요,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손님이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커피를 만들면서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이제부터 내 인생이야.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남자가 읽고 있는 책을 봤어요. 좋은 책이네요. 네, 재미있어요. 사장님도 좋아하세요. 네, 저도 읽었어요. 그럼 혹시 다른 추천도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웃었어요. 물론이죠. 그날부터 그 남자는 매일 왔어요.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그가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을 봤어요. 맑고 솔직한 눈이었어요. 좋아요.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이혼한 적이 없었어요. 결혼도 한 적이 없었고요. 건축가였고 혼자 사무실을 운영했어요. 저는 결혼에 관심이 없었어요. 일이 재미있었거든요. 그럼 왜 지금은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직설적이에요. 미안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당신이 좋아요. 저는 웃었어요. 저는 복잡한 과거가 있어요. 알아요. 카페 이름 다시 봄이잖아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죠. 네. 그럼 저도 그 새로운 시작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보였어요. 천천히요. 저는 천천히 가고 싶어요. 그럼 천천히 가죠. 제가 기다릴게요. 1년 후 저는 재혼했어요.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엄마 수진이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남편 준혁이는 저를 정말 아껴줬어요. 제 과거도 다 이해해줬고 카페 일도 응원해줬어요.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미나였어요. 저는 놀라서 멈췄어요. 무슨 일이세요? 미나는 머리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왜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미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이용당한 거였어요. 박 여사한테, 현우 씨한테
현석 씨한테. 아이는 현석 씨가 데려갔어요. DNA 검사 결과 나온 후에.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미나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이제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당연한 거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는 미나를 봤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했어요. 앉으세요. 네. 커피 드릴게요.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커피를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당신도 피해자였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살아가요. 당신도 다시 시작하세요. 미나는 커피를 마시고 갔어요. 준혁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그 여자 누구야?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과거의 사람. 준혁이 저를 안았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2년 후 저는 임신했어요. 의사는 기적이에요 라고 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던 제가 임신한 거예요. 준혁이는 울었어요. 지원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출산 예정일은 봄이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딸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봄이요. 이름을 봄이로 하고 싶어요. 봄이 좋네. 다시 온 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준혁이가 말했어요. 지원아 행복해. 응, 엄청 행복해. 정말이었어요. 저는 과거의 저를 생각했어요. 15년 전 현우와 결혼했던 저. 순진하고 착하고 남 눈치만 보던 저. 그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괜찮아.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결국 넌 행복해질 거야.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만개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는 걸. 그날 밤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원아 잘 들어. 현우 회사 망했대. 투자 사기 당했다더라. 그리고 박 여사는 요양원 들어갔고.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기뻤을 거예요. 복수가 완성된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들의 인생은 그들 것이고 제 인생은 제 것이니까요. 준혁이 물었어요. 무슨 문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가 사랑한다고. 준혁이 웃었어요. 장모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응, 우리 엄마 최고지. 밤이 깊었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아이 얼굴을 봤어요. 이 아이는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한테 가르쳐 줄 거예요. 자존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누구한테도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사랑은 소중하지만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하다고.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피곤하지 자. 응, 잘게. 저는 눈을 감았어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카페에 있었어요.
손님들로 가득 찬 카페. 그리고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지원아 왔어. 엄마가 저를 안았어요.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강했어. 네가 포기하지 않았어. 꿈에서 깨어났어요. 옆에서 준혁이 자고 있었어요. 아이도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한 제가 만든 제 인생.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신의 한 수는 복수가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할 용기였어요. 그리고 그 용기는 엄마가 준 거였어요. 고마워요, 엄마.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다시 잠들었어요. 행복한 꿈을 꾸면서.